자, 실전력을 4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똑같이 풀 거고 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구문 인사이드 아웃 때부터 많이 했던 그 형식인데 우리가 실제 문장에서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 문장을 잘 해석을 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야. 왜냐면 실전에서는 우리가 요거 하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는 거를 실제로 문장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일단은 요것은 명사가 뭐뭐 하게끔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elaborate인데 얘는 품사가 두 개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용사일 때에는 정교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자세하게, 자세히, 서술하다 의 의미가 있다. 혹은 여기서는 문맥상 전개하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문장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길다잉. 가볼게. Reading assignment. 그럼 assignment는 과제니까 뭐 읽기 과제, 독서 과제가 되겠죠. Given to you. 당신에게 주어지는 정도가 될 것이고 어디에서? 학교에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독서 과제는 open be. 종종 뭐일 수 있냐면 길 수 있고요. 길고요. 그 다음에 will frequently 자주 뭐 하냐면 dance하는 거 dance. 춤추는 거 아니고 밀집되어 있다. 빽빽하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텍스트가 어때? 종이는 요만한데 A4용지가 팍팍 있잖아. 그치? 아우 싫어. having 가지면서 뭐를 가지냐면 relatively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는 거죠. 뭐에? 정보의 많은 양을 가지면서 이 정보라는 게 팩트가 당연히 동사가 아니라 뭐겠어? 분사계 또 동사가 있으니까 쌓여져 있는 건데 뭘로요? 작은 양의 공간에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는 학교 과제를 봤을 때 읽기 과제를 봤을 때 길어. 아우 빽빽해. 많은 정보가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The point is that 포인트는 뭐냐면 that 이하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묶어볼까요? 여기까지? 좋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이 possibly는 아마도 뭐 할 수 없냐면 허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가를 이라고 하는 수가 이미 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어동사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묶어주면 되겠죠. 어디까지 묶을 거야? 이게 실력이죠. 여기까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뜬다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allow가 있고 assert가 있고 바로에가 있으면 아 allow A 투동사구나 라고 느끼는데 중간에 요게 하나 들어가니까 얘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은 쥐지. elaborate가 정교한 말고 뭔가 동사가 생각이 안 나. 또 쥐지. 이러면서 딱히 어려운 문장이 없어 보이는 긴 문장인데 어려워 보이게끔 느껴지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possibly는 뭐야? 가능하기야? 아니고 아마도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이 아마 허락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작가들이 당신이 읽고 있는 작가가 뭐야? 그 작가가 쓴 도서가 되겠죠. 당신이 읽고 있는 작가들이 전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 자신의 속도로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 단락을요. 뭐 하고 있는 당신이 읽고 있는 단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아리송하게 끝납니다. 되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3 여러분들 슬슬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D-Day가 줄어들고 있죠. 그럴 때마다 뭔가를 더 배워야겠다라기보다는 배운 걸 깊이 누릴로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아시겠습니까? 단어도 마찬가지, 구문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진짜로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단어장을 볼 때 그러니까 새 책을 피는 것보다 지금은요. 새 책을 피는 것보다는요. 내가 봤던 단어장, 거기서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은지, 헷갈린 게 있지 않은지, 혹은 파생어를 내가 덜 외우진 않았는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끔씩 학생들이 요즘에 야구에 좀 빠져있다 보니까 선수 나오네요. 학생들이 틀려오는 그 질문들을 보면은 정말 여기서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 어제도 쌤, 이 embrace라는 단어가
갑자기 시험장에서 embarrass로 보이더라고요. 포용하다가 쪽팔린다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문제를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되게 거창한 것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를 틀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서 기본을 좀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수능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요. 자, 문제 가볼게요. 일단은 간단하잖아. 여기에 있는 말은 뭐일 것이다? 추상적인 말일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구체화를 시켜서 답을 찍으면 되는데 이 구체화 시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문 속에서 근거를 잡겠다라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를 읽어도 추상적인 말일 거니까 스킵한 상태에서 요거랑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빈칸처럼 풀듯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연결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글의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을 할 것이고 되십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은 요 문장부터 읽기로 했으니까 문장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는데 아까 그 문장이야. 빨리 가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이 아마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작가들인데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작가들이 전개시키도록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속도대로 즉 당신은 너가 읽고 있는 그 단락을 공격해야만 한다. 단락을 공격한다? 단락을 공격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지를 갖다가 이 근거를 잡아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Perfectly obvious 분명하대요. 뭐냐면 능력인데 속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읽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뭐 하는데? 결정하는데 아카데믹한 성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대요. 어떤 능력이요? 속독하고요. 이해하면서 읽는 거. 문해력 아니겠습니까? 요즘 좀 핫한 그죠? 이런 것들이 아카데믹 성공에 중요하구나. 대학 잘 가는 거에 중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Reading assignment 학교 과제인데 이것이 길 수 있고 자주 빽빽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렇게 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 문장. 결국에 너가 읽고 있는 그 단락을 공격해라. 이 말을 하거든요. 잠깐만 아직. 읽기 그 문서가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빽빽할 수 있고 길 수 있고 그런데 요 작가가 지들 생각대로 전개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다시 해보니까 작가가 지 맘대로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니? 좋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reading assignment를 미스테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당신이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치냐면 캐주얼하게 기다리는 거죠. 주변에서 행동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끔 사치를 부리며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으로 다음 문장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당신은 must know the plot. 줄거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요 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당신은 must attack이라고 하죠. must를 쓰라. 다시 한번 must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연결사가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비슷한 말을 할 건데 당연히 여기에 있는 말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겠죠. 플러트는 줄거리니까 줄거리를 알아야 한다.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가장 빠른 단계에서 줄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must로 알아야 되는데요. 버틀러 뭔지 모르고요. 버틀러가 그것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뭐 그게 줄거리 중 일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느낌이 옵니까? 그럽니까? 잘 안 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단락을 공격한다. 작가가 지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밑에도 근거가 없으면 이걸로 답 써야 돼 그냥. 알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미스테리에 대한 해결책이요. is going to have 가질 거리요. 어떤 커다란 의미를 당신한테 가진다면 또 나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personalize 해야 돼요. 뭐 함으로써? 그것에 반응함으로써요. 그것이 unfold가 펼쳐지는 거니까 fold가 접다니까 전개, 이야기가 전개될 때 당신한테 personalize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personalize 좀 쉽게 말하면 개인화 아니겠습니까? 개인화시킨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작가 지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군 이라고 이해가 되지요. 뭐에 따라서 당신 자신의 백그라운드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끝났네요. 단락을 공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문장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작가가 지 맘대로 전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읽어보니까 애매해. 이 말이구나. personalize를 본 다음에 답을 갖다가 쓰시면 되겠다. 되십니까? 추상적인 말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인데 여기서 뭐 한다? 지문 내에서 근거를 찾아 가지고 가면 된다. 알겠습니까? 끝. 풀어볼게요. 1번. 당신의 읽기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을 알고 있다. 안녕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rereading. 계속해서 다시 읽으래. 어떤 그 자료를요. 실제로 그 자료를 이해하는 거 없이만 안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의 문제가 아니니까. 당신의 기억력을 향상시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systematic approach. 이런 단어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세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북을 읽거나 이거 그 공부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접근법, 어떤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세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5번까지 가볼게요. 일단은 adjust 바꾸세요. 당신의 읽기 전략을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자료에 맞게 당신의 읽기 전략을 조정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당신의 가치관, 배경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개인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시스테매틱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방식대로 가는 게 시스테매틱이에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단어를 받고 이 단어와 가장 비슷한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답은 5번을 갈 수밖에 없음. 그래서 오케이. 자, 두 번째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부터 볼게요. 봐봐. 요것도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타동사가 나온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전명구라는 건 부사라서요. 요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명사가 지금 두 개 붙어있는 거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명사는 명사끼리 붙어있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있으면 이상한데 쓸데없이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수식어 처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한다. 명사를 전 플러스 명 뭐에서 부터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impatience는 patience가 참을성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참을성이 없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한글로 조바심이라고 할까? 조바심 정도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more or less 무슨 뜻이야? 많은 거 혹은 적은 거? 대체로 거의 정도로 해석하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한 문장 읽고서 이렇게 길어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A friend, 친구가 is the most 해석해봐야겠 valued of earthly possessions. 해석 어렵거든요, 이거. earthly는 지구상의 이런 뜻이고 possession은 소유물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of는 무슨 뜻이야? 무엇 중에서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도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로 뭐 때문이냐면 그가, 즉 친구가 기꺼이 뭐 하기 때문에 받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뭐 없이 without appearance of impatience. 잠깐만요. 그러니까 impatience 명사. 다시 한번 명사거든.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가가지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 해결책이 예일 수가 있겠다. 주로 뭐 때문이냐면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끊이지 않는 스토리를요. 당신의 정신적인 그런 느낌, 내 감각, 느낌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야 완전 짜증나.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가 없이 appearance는 모습, 외형, 아니면 뭐 출현, impatience는 조바심 아니겠습니까? 듣기 싫어 그만 좀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없이 잘 받아주니까 이 친구라는 게 되게 소중한 존재이다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였습니까? 좋고요. 우리는 are all 모두 more or less 거의 대체로 conscious of는 aware가 똑같은 말이니까 알고 있다 정도가 되겠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지속적인 충동을 알고 있어요. 어떤 충동이야? urges. 촉구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잠깐만요. 우리를 촉구하는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표현 쪽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지속적인 충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참 문장 좋다 이거. and 같은 접속사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세미콜론이니까. 오브가 나왔으면 이건 병렬이죠. and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 공부하기 좋은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어딘가 앞에도 오브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충동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뭐를 알고 있냐면 inner necessity, 내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필요성이냐면 우리를 이동시켜주는데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동시켜주는 내적 필요성.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그 내적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대. 근데 어떠한 노력이냐면 만들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게 하는 노력이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게끔 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내적 필요성을 알고 있다. 말 더럽게 어렵게 하네. 그쵸?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친구는 가장 소중해요. 지구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주로 왜냐하면 친구가 받아주기 때문이죠. 뭐 없이 조바심을 보여주는 거 없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적 느낌의 이야기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체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인 충동을 우리를 표현하게끔 촉구하는 오는 계속해서란 부사고요. 또한 내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속적인 노력적으로 이끌어주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게끔 만들어주는 노력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장 중요하게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게 만들고 그러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30번 지문인데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관성이 겁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이야 이렇게 선택형으로 주어져 있지만 얘는 A와 B의 관계라기보다는 A와 not A의 관계로 보는 것이 맞겠다. 반대말인지 그 정답인지 반대말인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글의 전반적인 주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 흐름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답의 단서는 지문 내에서 지문 속 근거를 찾는 것은 아까 풀었던 뭐랑 똑같다. 그래요.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Broadly speaking, 널리 말해서 art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의 결과로서 존재를 합니다. 공감에 대한 결과예요. 요 문장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3의 느낌으로 봤을 때 단어가 그렇게 어렵나?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아. sympathy 알아야죠. consequence는 결과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universal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뭐에 대한? sympath에 대한 최소한 소재가 뭐다? 아트이다. 그 다음에 아트는 이 공감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노력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파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벽을 어떤 벽이야? separating 그 사람을 동료로부터 분리시키는 벽을 뭐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파괴하고 싶을까 아니면 유지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뭐라 했냐면 공감한대. 그럼 벽을 부수고 싶어? 벽을 유지하고 싶어?
부수고 싶겠지. 이렇게 근거를 가져가시라고 됐습니까? 조금 더 가볼게. 우리가 이것을 에고티즘,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르든 아니면 단순히 인류애라고 부르든 우리가 어떤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 즉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즐기는지를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한다는 얘기로 흘러가니까 어쨌든 간 얘는 destroy the world이 되겠네. 됐습니까? 벽을 허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better라는 게 난타나 연타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동료를 갖다가 난타, 막 때린대요.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자주. 근데 이것은 nothing,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insistence 뭐야? 고집이나 주장 정도가 되겠죠. 그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는 걸까 방출시키는 걸까를 찍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락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로 계속 이 상대방을 괴롭혀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뭐랑 비교했을 때? 이런 주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주장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주장이야. 확신이 안 들면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지문 내에서 답의 근거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친구라는 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지구상에 있는. 왜냐면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조바심 내는 거 없이 긴 이야기를요. 그럼 긴 이야기를 받아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출시키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지문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대체로 그러니까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표현하고 싶어요. 내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계속해서 노력하게끔 이동시켜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감정을.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추적한다, 따라간다, 혹은 제거한다면 우리가 아트의 시작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근거를 잡아보세요. 아트의 시작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꾸 내 감정 얘기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이런 것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트라는 게 공감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해야죠. 트레이스 이렇게. 이 문제가 실전 가서 푸시면 어려워요. 선생님도 알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단서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읽어갈 때 어떤 말을 보고 어떤 걸 근거해서 답을 쓰는지 최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최대한 본문에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느낌, 문장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그걸 좀 이해해보겠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갈 때 어떤 거를 보고서 내가 답을 쓰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33번 가볼게요. 무슨 말이야? 어떤 view 보는 것을 가지고 ing? 이런 느낌인데 외우셔야 돼요. 뭐뭐 할 목적으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됐습니까? 하나 볼게요. Furthermore, 게다가 뉴스-based task, 뉴스에 기반한 일들은 뭐일 수 있냐면 can be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요? 맥락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뭐 하는 거냐면 보여줄 만한 거죠. 됐습니까? 무엇을? 그들의 지식을요. 뭐 할 목적으로? 갭이면 무슨 말이야? 차이를 인식할 목적으로 그들의 지식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들의 이해에서의 차이가 되겠고요. 잠깐만 구독 잘해야겠다. 그래서 헷갈리겠다. 여러분들. 잠깐만 열심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헷갈리니까 천천히. 게다가 뉴스 베이스드 태스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맥락으로서 학생들이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뭐 할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일단 갭을 확인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구나. 그들의 이해에서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갭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갭이고 약점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에서의 약점이냐면 그들의 능력에서의 약점이에요. 뭐 하는 능력이냐면 만드는 건데 관계를 만드는 거죠. 뭐 사이에 그 학습에 관련된 영역들 사이에 관계 형성을 하는 그 능력에서의 부족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의 지식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뉴스 베이스 태스크는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맥락으로서.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고 끝낼게요. 게다가 뉴스를 기반으로 한 이 업무들은요 사용될 수 있어요. 맥락으로서 학생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뭐 할 목적으로 차이를 인식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해에서의 나는 이해를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실제는 이거구나 이런 차이를 느끼는 거고요. 능력에서의 약점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뭐 하는 능력이냐면 학습의 영역들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그들의 능력에서의 약점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빈칸 문제로 가볼게요. 이 빈칸 문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문이 31, 2, 3, 4를 봤을 때 가장 짧고요. 제일 만만해 보이는데 정답 맞추기는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문 내용도 솔직히 쉬워요. 근데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말과 가장 비슷한 걸 보셔야 돼요. 비슷한 거.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얘다의 느낌보다는 종합해가지고 답을 쓰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 2, 3, 4, 5가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씩 헷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를 답으로 쓰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지문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영어적인 스킬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실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어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단어를 외우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시면 올라갑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본인의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실력만큼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를 알고 해석을 잘해도요. 내가 내 생각으로 답을 써버리잖아? 틀려요. 얘처럼 가보겠습니다. 연결사가 있냐 이거? 그러네요. furthermore 방금 읽었던 부분에 연결사가 하나 있고 처음에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빈칸이 주제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주제를 떠나서 아무튼 간에 타겟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에 맞는 근거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towards 향하면서 teaching sequence,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의 순서의 끝을 향하면서 가르치는 teaching의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향하면서 뉴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역할이냐면 빈칸에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끝났네요. 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넣으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면 끝이다. 얘가 이 글의 소재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appropriate, 적절한 뉴스 아이템, 바로 소재 다시 등장. 이것은 신선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방식이냐면 소재, 주제를 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새로운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하는 것을 위해서 새롭게 얻어진 지식이나 이해를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정보죠. 그러니까 밑줄을 거놓는 겁니다. 신선한 방식을 제시한다. 주제를 보는 그 다음에 새로운 맥락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하게끔 한다. 아하, 이런 것들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 거야. 그들은 또 뉴스야. 또 나오시는군요. 아우 친절해. 보여줄 수 있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게 연구에 대한 기초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답을 넣고 싶은데 너무 많아. 게다가 뉴스베이스 태스크야. 어호라 동그라미.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요? 맥락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주는 건데요. 그들의 지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갭도 확인하고요. 그들의 이해에 대한 약점도 파악을 합니다. 그렇구나. 뉴스 아이템은요. 포텐셜을 가지고 있대요. 뭐와 관련해서? 학습에 대한 평가에 관련해서 포텐셜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얘를 정리해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왜? 정보가 너무 많아. 이 뉴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힘들어, 쉬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땐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주관식으로 답을 좀 정리하기는 쉽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겠어? 보기를 보면서 소거를 하시면 되겠지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Critical thinking을 만들어준대.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때요? X야 세모야? 이런 말 나온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뉴스는 플러스의 이미지를 준단 말이야.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이 비슷한 단어를 보고서 혹하지 말라고요. 물론 뒤에 안티소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어집니다. 안녕. 2번. helping 도와주는데 학생들이 consolidate 하게 도와준대요. 그들의 학습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도와준대요. 어때요? consolidate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합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완고하게 한다. X야 세모야? 좋은 말 같아. 요것도 지우긴 좀 힘들어. 왜? 이런 게 없으니까. 세모로 할까요? 유도한대요. 학생들을 더 깊이 있는 연구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X입니까 세모입니까? 요것도 플러스죠,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세모의 느낌이 되는 거죠. 아닌가? 4번.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 자발적인 참여는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워진다. 5번. 학생들이 평가하게 만드는 지적인 능력을 평가하게 만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쓰신 친구는 요 2, 3, 5 중에 하나를 쓰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답은 뭐야? 헷갈리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걸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눈으로 본 걸 써야 돼.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 약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습에 관련된 분야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한 과목,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새로운 어떤 방식, 주제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요. 새롭게 얻어진 지식이나 이해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도 주고요. 연구에 대한 기초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맥락으로서 사용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그들의 지식을 한번 시연해 보일 수 있게끔도 하고요. 갭도 느껴보고 약점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하면 무슨 말이야? 얘네가 지금에 있는 지식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확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방식을 얻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답은 2번으로 간다는 거죠.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으로 가는 게 맞겠다. 결이 비슷하더라도요, 바로 지어지지 않더라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어디를 본다? 보기가 아니라 지문을 본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가장 비슷한 말을 꼽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중요해. 이 지문은요, 해석이 다 되고요, 쉬웠어요. 그런데 왜 틀릴까를 고민해보시면 본인의 실력보다는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This is not to say that은요, 여기까지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를 붙여가지고 주어가 동사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외워두시고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alleviate는 완화시키다, 완화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볼게. 가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e-learning 뭡니까? 인터넷 학습이 되겠죠?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공할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강조해두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포텐셜이냐면 특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유한 문제인데 전통적인 학습 과정에 고유한 그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뭐 할 수 있냐면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요. 뭐 할 선택권이야? 선택할 선택권이죠. 학습의 자료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야? 만족시키는 그들의 수준을요. 지식이나 관심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학습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게 이 러닝의 장점인가 보지. 되십니까? 오케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순서별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면 길긴 긴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지속적인 통합, 하이테크 가짓 뭐야? 기기. 하이테크 기기의 지속적인 통합 어디? 에듀케이션 시스템으로 얘가 통합되면서 얘가 아니라 기기가 통합되면서 일반적으로 믿어집니다. 이 리더가 곧 트라디셔널 전통적인 교과서를 갖다 뭐 할 거라고요? 대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좀 부상을 하고 있다 이 느낌은 들어요. In anticipation of 뭐에 대한 기대로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로서요. 정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용하는 건데 디지털이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죠. 디지털 텍스트북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뭐라고 쓸까? e-learning 요게 뭐 하고 있다? 부상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 그 다음에 A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way, education is like medicine.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이라는 게 마치 약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소화가 되던지 간에 알약 형태이든 액체이든 주사 형태이든 퀄리티 자체가 효용성을 갖다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읽었을 때 좀 뛴다. X. 약간 소심한 친구들 띠용.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왜 양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얘기 들거든요. B번. 잘 봐봐. 여기도 however가 있고요. 여기도 however가 있으면 쉬워집니다. 왜냐면 소재가 바뀌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의 소재로 쓴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문제 갖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역접의 연결사가 있을 때 글의 흐름을 통해서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풀 수가 있다고요. 지금 제시문에서는요. 이러닝에 대한 것을 플러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B랑 C를 볼 때 내용을 잘 이해해서 하면 좋긴 한데요. 소재가 얘면 얘가 지금 어떠한 뉘앙스로 쓰이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B번 보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러닝 소재도 같고요. 제공할 게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완화시켜줍니다. 문제들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문제를 완화시킨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플러스죠. 그러면 however로 붙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둘 다 플러스인데 그러면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느껴요. 단순하게 학습의 경험을 디지타이징 무슨 말이야? 디지털화 시키는 거 얘 아닙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교육을 증가시키진 않는데요. 향상시키진 않습니다. 마이너스죠. 옳거니 얘가 맞겠구나. 그러면 얘를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꿀팁 하나 드리면 요게 지금 한 문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부사절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however를 쓰고 바로 다시 however를 쓸 수는 없어요. 평가원은 그렇게 씁니다. 이건 평가원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평가원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원 문제 36번이었다. 바로 그냥 CAB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중역접이 안 되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근데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nothing more than 단지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어떤 수단이냐면 실질적인 효과를 그렇게 미치지는 않는 수단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however로 가시면 여기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는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한 방식으로 education이라는 게 like, medicine과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섭취가 되든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올라가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A부터 한 것은 이중요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 간 거긴 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클래스룸에서 finding new ways 새로운 방식을 찾는 건데 똑같은 오래된 그 teaching material 똑같은 자료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야. 을 찾는 것이 little impact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요. 얘도 지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연결사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얘만 플러스야. 그러면 이렇게는 못 가겠지. 왜? 마이너스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얘는 however가 없지 않습니까? 아, 역시 요 문제 역시 이중요점을 잘 지킨 케이스구나까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결사가 있으면 이게 순접이어도 그렇긴 한데 역접이 있으면 특히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여기는 B, C가 둘 다 however가 있으니까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거기서 however가 연속 2번 나올 수는 없다는 이중요점까지 평가원을 적용해 보시면 문장 삽입을 풀 때 순서 배열을 풀 때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실제 기출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맞힌 문제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 정석 이런 것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